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재고와 무재고. 재고 뭐죠? 사서 물건이 있는 거. 파는 거. 네. 무재고는 뭐죠? 남의 거 파는 거. 네. 네, 그렇죠. 그 사이에서 나는 차익을 얻는 거로 보면 되겠죠. 재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 마진을 높일 수 있다. 좀 재고를 많이 대량으로 살 수 있으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규모의 경제로 네. 많이 사면은 네. 그렇게 그것도 뭐 가능성 있겠네요. 야, 한 개씩 가져오는 것보다는 맞죠. 예. 마진율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다른 건 어떤? 물건 사려면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예. 무조건은 네. 내가 돈을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쪽은 아무래도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죠. 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일이 없다. 그렇죠. 그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리의 측면에서 이게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재고를 들고 있으면 관리의 측면에서 용이하죠. 뭐 특히나 물건을 갖고 있는 재고 관리, 쇼트 뜨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신속히 배송해 주세요. 배송 아무래도 하죠. 배송에 대해서도 신속성을 가질 수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개 더 있는데 꾸미기 좋아요. 네. 가공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쇼핑몰 쪽 교육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상품명부터 시작해서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이렇게 랜딩 페이지 예쁘게 꾸며놓고 거기다가 이제 유입을 꽂는 것까지 광고에 대한 부분들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요가기가 얘가 좋아요. 왜 좋을까요? 물건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찍을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보면서 뭐 찢을 수도 있고, 뭐 자를 수도 있고, 단면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쓰는지 내가 직접 해볼 수도 있고, 물건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서 내 고객한테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무재고의 장점은 자본이 적게 든다라는 거 외에 관리도 별로 안 좋고, 수익률도 안 좋을 수 있고, 배송도 느리고,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본 말고 또 한 개 더 있어요, 장점. 간단하다. 올라와 있는 거를 옮기면 되니까. 네. 비슷한데? 비슷한데? 정보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정보만으로. 상품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장점이 또 하나 더 나와요. 제품의 수.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양으로 밀어붙일 수 있죠. 팔린 상품, 팔린 상품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쫙 올릴 수가 있겠죠. 얘는 어때요? 수로 밀어붙이기는 어떤 제품이 안 좋아요? 공간도 없고. 맞아요. 공간도 없고 돈도 없고. 네. 그래서 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5천 정도 매출을 내면은 돈이 얼마나 들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무재고는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량 등록이 이제 예시를 들 거고요. 재고 쪽은 로켓크로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플랫폼에 어디 입점하죠? 입점하는 거. 쿠팡,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쿠팡,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이렇게 입점하죠. 얘네들은 배송 완료 후 2주 내로 보통 정산이 돼요. 얘가 얼마 걸릴까요? 한 달. 3개월. 2달. 네, 2달이 걸려요. 그래서 쿠팡의 의존도에 따라서 내가 내는 매출의 한 배에서 1.5배 정도가 내 자본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 5천이 나왔다 하면은 5천에서 한 7,500 정도 내 돈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가 난 그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좋은 점은 또 뭐예요? 이 돈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가진 돈까지 그래서 하다가 돈이 도저히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 지우면 되죠. 상품 지우든지 마진율을 확 올려버리든지 그만 팔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건 어떨까? 요거는 로켓 그로스니까 요거죠? 네. 쿠팡이에요. 쿠팡이니까 당연히 2달 걸리죠. 2달 걸리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5천만 원 물건이 팔리고 나서 그럼 2달 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배수가 잡히겠죠 일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창고에 한 달 팔릴 거 정도는 있어야겠죠? 또 한 배수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로켓크로스 하시면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물건 갖고 오는 걸 가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것도 한 배수가 있어야겠죠? 네. 그럼 돈이 얼마 필요하죠? 2억. 4배수가 필요하죠. 무재고 쪽이 좀 더 돈이 적게 드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돈이 없을 땐 무재고를 하셔라. 돈이 없을 땐. 1억 벌 때까지는 무재고 하셔라. 이커머스에 존재하는 등록 방식은 수동이라는 게 있고요. 반자동이라는 게 있고요. 대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은 뭘까요? 그 마켓의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땀 한 땀 내가 직접 올리는 거거든요. 정보 하나씩 기입해가면서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거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올리는 거의 장점은 뭘까요? 손으로 올리는 건 느려요. 느려요. 대신에 정확하겠죠. 정확하고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거 정보들을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요. 수동의 장점은 그거예요. 마켓 SEO에 충실하게 해서 최대한 마켓이 원하는 형태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잘 올리면요 노출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올릴 수만 있다면 수동으로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만 이걸 지키려고 하면 수에서 제일 손해를 보는 방식이 되겠죠. 10분 정도 걸려요. 하나 올리는데. 그러니까 다 가공이 돼가지고 소싱이랑 다 끝난 거를 전부 나열이 쫙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상품의 대표 이미지 올리고 상세 페이지 꾸미고 하는데 이 정도 걸려요. 그럼 물건을 뭐 100개를 올린다 치면은 예, 3,000분이 걸리겠죠? 예, 그렇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 올릴 때 이런 걸 고려해야 돼요. 카테고리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명을, 대표 이미지를,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제조국도, 재질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다 적는 게 있어요. 예. 수동은 이걸 다 쓰는 거죠. 전부 다 생각해가지고 다 적는 거예요. 자, 반자동 생각해 볼게요. 반자동. 그럼 반자동은 뭐냐? 수동이 제일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좀 더 빨리 올리고 싶어. 빨리 올리고 싶으면 요거 중에서 몇 개는 포기해야겠지? 뭘 포기하고 뭐만 취사 선택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을까? 중요한 거는 가져가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반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카테고리가 없으면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동그라미 칠게요. 나머지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상품명 상품명이 중요하다고요? 검색해야 되니까. 맞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들어올 때, 물건을 찾아서 들어올 때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명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제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어를 찾아내고 그 좋은 단어로 상품명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아까 검색을 하셨잖아요. 네. 검색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가 보이죠. 어느 이미지가 보이나요? 대표 이미지. 그렇죠. 대표 이미지가 보이겠죠. 그 다음은 아마 얘일 것 같아요. 이거 세모 적을게요. 세모를 적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 이미지는 가공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뒷부분부터는 좀 고려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하는 방식이 반자동이고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상품을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반자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량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대량은 동그라미 칠게요. 또 카테고리는 꼭 챙겨가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선 어떤 걸 챙겨야 될까요? 상품명 챙길까요? 대량은? 상품명을 가공을 안 해도 되는 상품군이 있겠죠. 네, 그런 상품군이 있으면 가공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상품명이 잘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날 때부터 잘 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애들만 골라서 가져오면 되겠죠. 네, 이거 다 일단 신경 안 쓰는데 요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에 신경 안 쓰면서 상품이 좋은 애들, 태생부터 괜찮은 애들,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맞아요. 브랜드 상품이에요. 저는 세상에 있는 상품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브랜드와 비브랜드로 구분을 해요. 브랜드 키워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브랜드 키워드 하나 가지고 사실 상품의 팔자가 다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생각해 볼게요. 나이키가 상품명이 들어가 있어요. 나이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나이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검증된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광고병을 쏟아붓는 단어죠. 네. 그래서 브랜드 상품을 만약에 내가 가져오게 된다면 이 상품에 대한 고려가 현저히 떨어져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업자를 두 개를 놔둬놓고 한 사업자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상품들을 쫙 가져오고요. 한 사업자에는 독일 자라에 있는 상품들을 쫙 가져가지고 사업자 두 개를 각각 채워본 적이 있어요. 둘 중에 어디가 더 유입이 좋았을까요? 독일. 자라. 맞아요. 결론이 나와있죠? 네, 맞아요. 자라가 훨씬 좋았어요. 2배에서 5배 정도 유입이 더 잘 됐어요. 단어가 특이한 건 단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라 브랜드 하나만 선택했잖아요. 네. 자라 브랜드 그 하나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그 수많은 상품들, 1만 개 정도 되는 상품군에 있는 다수의 그 키워드들보다 더 유입을 잘 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량 등록을 할 것이고, 대량 등록을 할 때 전략은 브랜드 상품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세 개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돈이 제일 잘 벌리나요? 진짜 무지막지하신 분이. 당황스럽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이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수동은 어떤 경우가 제일 좋을까요? 내가 재고를 갖고 있어. 물건 샀어. 샀는데 프로그램으로 감이 올려? 그렇죠? 물건 한 2개, 3개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이런 걸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브랜드 상품을 남의 상품을 올릴 거야. 많이 올리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대량으로 하면은 비브랜드 상품은 그 제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냥 막 가져오면은 타율이 안 좋아요. 제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제목은 조금씩 손을 봐줘야 어느 정도 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브랜드 상품을 가져올 때는 내가 좀 많이 가져오고 싶다면 반자동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대량은 이제 브랜드 내가 그냥 막 올리고 싶어. 편하게 올리고 싶어. 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깔고 하는 건데 그럼 편하게 올려서 매출이 나는 상품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브랜드 상품이 잘 팔리는 경향을 갖고 있으니 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해요. 네. 예술가가 막 예술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 사람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예술가 집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막 그냥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냥 엎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돈을 벌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장인과 이쪽에서 장인이 따로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초보자들한테는 그나마
이쪽이 좀 확률이 빠른 시간 내에 좀 매출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이건 높다고 보고요. 한계가 좀 없는 쪽은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들이 앞으로 이제 쓰게 될 프로그램은 포크레인 같은 걸 배울 거거든요. 상품을 이렇게 들이부을 거예요. 어떤 상품을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품들 막 들이부을 건데, 그럼 들이부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기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포크레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은 크게 원래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수집기는 뭐냐면 누군가의 사이트로부터 수집 사이트로 갈게요. 앞으로 이제 수집 사이트로부터 상품의 정보를 가져와요. 일단 상품의 정보를 가져와서 저장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 수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송기란 게 있어요. 여기 저장해서 가져온 상품을 어디로 전송해야 돼요? 우리가? 등록한 사이트들? 맞아요. 마켓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켓. 여기다 전송하기 위해서 이게 전송기예요. 가져온 정보를 머금었던 것들을 다시 전송할 때 전송을 하는 게 이 전송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관리기는 뭘까요? 이 다수의 마켓에다가 이렇게 상품을 전송해놓고 보면은 여기 있는 여기서 주문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여기서 품절이 될 때도 있고 여기서 CS가 들어올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원래는 프로그램이 3개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거 왜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죠? 각각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드는 회사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개의 회사에서 통합 솔루션이 나오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UI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대표님들이 이 안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수집도 하고 전송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묶어서 이거를 우리는 더 많고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 뭐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한 10년 정도 된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자, 그럼 또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대량 등록의 역사도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도망고에 대해서 도망고의 구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수집 사이트. 수집 사이트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수집 사이트는 뭐죠? 다른 사람의 쇼핑몰. 내가 앞으로 물건을 가져올 쇼핑몰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있죠? 더망고 서버라고 적을게요. 더망고 서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마켓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떻게 그 정보가 전송이 되고 가공이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될게요. 첫 번째 화살표 이름은 수집이란 이름을 붙일 거고요. 두 번째 화살표 이름은 뭘까요? 전송이란 이름을 붙일게요. 수집하고 전송한다. 수집기와 전송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되시죠? 자, 수집은 복제의 과정이에요. 복제의 과정.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상품에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대충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니까. 첫 번째 정보, 상품 카테고리. 카테고리, 그 다음, 상품명, 상품명,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이런 식의 정보들이 쫙 있겠죠. 그런 정보를 일단 가져와요. 똑같이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을 하겠죠. 전송할 때는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면 굴절, 변형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수집 사이트에 있는 그 상품의 정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5만원짜리 상품이 있잖아요. 5만원짜리 상품이 더망고 서버로 5만원에 전송이 됐어요. 그럼 5만원에 전송된 그 상품의 정보가 내 마켓으로는 얼마에 갈까요?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붙여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잘 팔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바꾸는 게 이 전송 과정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수집의 단계, 전송의 단계.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자동으로 알아서 다 물건을 올려서 팔면은 어떤 걸 제가 제대로 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만약에 1,200원이 됐어요. 근데 그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동기화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건 이제 컴퓨터를 돌려놓고 네. 이제 계속 이렇게 정보를 받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대량 등록을 또 잘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 수집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도망고에 있어서는 필터라는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필터. 대표님들 필터란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르는 거죠. 그럼 뭘 거르는 거죠? 수집 사이트에 있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걸러서 거르고 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고 싶은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상품. 그렇죠. 보통 카테고리에 대한 기준으로 가져올 때도 있고 브랜드에 대한 기준으로 가져올 때도 있고 뭐 베스트에 대한 기준으로 가져올 때도 있고 별점에 대한 기준으로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럼 가져와서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내가 어디까지 가져왔지는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대량 등록은 땅 따먹기다. 땅 따먹기를 하는 건데 그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얼마만큼 가져왔는지는 내가 기록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정리는 엑셀을 통해서 보통 많이 하십니다. 대표님들 엑셀에다가 대표님들 가져오신 정보들은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사이트에 대한 것들을 내가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갖고 오고 나면 이렇게 갖고 와서 정리를 하고 필터를 가지고 물건을 가져오고 나면 복제가 끝난 거예요. 복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굴절과 변형을 통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예행 작업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맨 먼저 해야 되는 카테고리를 지정해줘야 돼요.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이트에 골프공을 갖고 왔어요. 골프공. 그러면 이 골프공의 사이트에 있는 그 골프공 갖고 온다면 자, 이
카테고리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네이버에 가보는 거예요. 그럼 골프공이랑 카테고리를 내가 갖고 왔는데 이 골프공이랑 카테고리가 네이버에 있는가 봐야 되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골프공이랑 카테고리에서 내가 물건을 갖고 오면 네이버에 골프공으로 만약 있으면은 골프공으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 쿠팡에 들어갔더니 골프공이랑 카테고리 없이 기타 골프용품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골프공으로 하고 여기 있는 골프공을 쿠팡에서는 기타 골프용품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입 사이트에 있는 그 카테고리 기준을 보고 거기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전부 각각 네이버랑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나 쿠팡에 있는 그 카테고리랑 다 이어버리는 작업을 우리는 카테고리 매핑이라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저희가 수동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AI 카테고리 매핑이라는 것이 동항고에 있거든요.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수동으로 해보세요. 네, 저는 수동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정책이라는 걸 설정하게 돼요.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굴절 변형을 한다고 했잖아요. 굴절 변형을 할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수의 상품들을 한꺼번에 바꿀 거예요. 맞잖아요. 한 개 한 개 막 집어가면서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규칙. 그래서 정책이란 단어가 도망고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다수의 상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굴절 변형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수많은 가공하는 굴절 변형하는 그 기준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님들은 처음에 두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첫 번째는 사업자를 지정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량 등록은 사업자를 여러 개를 두고 하거든요. 이 상품은 5번 사업자로 넣어. 이 상품은 4번 사업자로 넣어. 이 상품은 3번 사업자로 넣어. 그게 정책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두 번째, 또 뭐예요? 마진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 정책을 통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추 얘기가 다 끝났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너무 쉽지 않나요? 다 끝났어요. 보통 공부할 때, 들어갈 때 우는 학문들이 있어요. 들어갈 때 울거든요. 들어갈 때 너무 어려워요. 엄청 복잡해. 근데 한두 달 정도 고생하고 나면, 갑자기 개운해져요. 그런 학문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 막 재밌어요. 재밌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더 막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어떤 걸까요? 전자? 맞아요, 전자예요. 맞아요. 이건 전자예요. 전자예요. 이 규칙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 규칙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수질이랑 정성도 그러면 저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자동으로 해준다는 뜻인가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일단. 너 이거 가져와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그걸 지정해준다. 예,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클릭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기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셀러가 조금 하는 행동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셔야 되고 그 고민하는 걸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멘토님은 지금도 계속 대량 등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일매일 그럼 또 등록을 또 하시는 거예요? 대량 그렇죠. 등록을? 많은 상품들 등록하고 그 실험을 저희가 회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가 일단 5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많이 해놓고 직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깔아보거든요. 깔아보고 이게 어떤 게 팔려, 어떤 카테고리가 팔려, 어떤 브랜드가 팔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엑기스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엑기스만 올릴 수 있게끔 하고 그 엑기스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요즘 어떤 것들이 팔릴까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또 계속 이렇게 사금 채취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